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데이터 스테이션. 두 번째, 스케일링이랑 인코딩 기법 한번 알아봅시다. 이번엔 스케일링 앤 인코딩. 이거 간단해요. 이거는 단일 값에 대해서, 그냥 한 가지 값에 대해서 A 값을 숫자 데이터의 스케일을 맞춰준다던가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환시켜주는 작업들을 스케일링 또는 인코딩이라고 불러요. 먼저 스케일링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머신러닝 알고리즘을 구성을 하다 보면은 어떤 연속형 숫자 데이터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렇죠? 연속형 데이터에 이 숫자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 그 숫자의 데이터의 스케일이 안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고객 데이터를 가져와서 분석을 해보는데 예를 들어서 뭐 계약 기간을 보겠다. 계약 기간 데이터는 개월수 단위로 돼 있어서 6개월에서 막 60개월까지 있어. 12개월에서 60개월까지. 뭐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뭐 비용이라고 하는 데이터가 또 있어요. 얘는 단위가 뭐 100만원부터 있는 거야. 한 1000만원부터 있다고 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중고차 차량 데이터 뭐 이렇게 가정을 해가지고 1000만원부터 있다고 합시다. 1000만원부터 막 1억 원 사이로 있어. 데이터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어. 근데 이제 또 여기 고객의 연령 데이터가 있는 거야. 이건 또 뭐 20세부터 80세까지 뭐 이런 식으로 있는 거죠. 그럼 우리는 사람이니까 이 각각의 데이터가 갖는 의미를 알잖아요. 연령이 5살 바뀌는 거랑 비용이 100만원, 200만원 바뀌는 거랑 완전히 다른 개념이잖아요. 그쵸? 계약 기간이 5개월, 60개월 늘어나는 거, 5개월, 10개월 바뀌는 거랑 연령이 10살, 5살 바뀌는 거랑. 그러니까 숫자가 여기는 10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바뀌는 거죠. 연령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근데 비용이라고 하는 데이터는 어때요? 금액 단위 자체가 원 단위이고 이러다 보니까 100만원, 1000만원 이렇게 바뀌어도 사실 이게 어떤 경우에는 미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 숫자 데이터들의 스케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데이터가 갖는 범위라든지 어떤 이 데이터의 벌크라는 것들이 있는데 이 어떤 특정 알고리즘들은 어쨌든 컴퓨터는 얘네들이 비즈니스적으로 갖는 의미를 모르다 보니까 어떤 특정 알고리즘들을 얘를 그대로 학습시켜줬을 때 이런 어떤 스케일들이 맞지 않게끔 그냥 얘네들이 조금 움직이는 거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고 그냥 학습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케일을 맞춰줘야 될 때가 있어요. 이런 스케일들을 맞춰줘서 학습을 수행을 시켜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숫자 데이터들, 서로 다른 스케일을, 숫자 데이터들의 서로 다른 스케일을 맞춰주는 작업을 수행을 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하는 기법이 스케일링 기법이고요. 파이썬은 크게 이제 3가지 스케일링 기법이 있어요. 우리 사이킨원에서는 스탠다드 스케일러, 그리고 민맥스 스케일러, 세 번째 러버스트 스케일러. 이 세 가지 스케일링 기법이 있고 어떤 식으로 숫자 데이터의 스케일을 맞춰서 바꿔주냐면요. 스탠다드 스케일러는 모든 숫자 데이터를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바꿔줍니다. 네.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주로 이제 그 전통적인 회귀 분석 같은 것들을 수행할 때 많이 사용을 해요. 전통적인 회귀 분석 같은 거 할 때.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있을까? 보통 그렇게 많이 써요. 전통적인 회귀 분석 쓸 때 스탠다드 스케일러, 모든 데이터를 평균형, 표준 편차가 1인 형태로 많이 바꿔주고요.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하는 기법도 있어요. 얘는 모든 숫자 데이터를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형태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바꾸는 기법도 있어요. 민맥스 스케일러라고 불러요. 최대값이 0, 최대값이 1, 최소값이 0 이렇게. 얘는 이제 주로 어떨 때 많이 쓰냐면은 특히 이제 비정형 데이터 처리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막 글자 데이터, 사람의 자연어, 언어와 같은 데이터를 가져오거나 이미지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면은 거기에 뭐 데이터가 있다 없다라는 것들을 이제 1제로 값으로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아니면은 우리가 이따 아래에서 볼 거지만 문자 데이터를 숫자로 변경할 때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인코딩 기법을 쓰면은 문자 데이터들이 1제로 형태로 많이 바뀌게 됩니다. 그런 문자 데이터들이 많은 경우 숫자 데이터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습을 수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민맥스 스케일러를 써서 스케일을 맞춰주고 학습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세 번째 로버스트 스케일러. 얘는 이제 뭐냐면은
스탠더드 스케일러랑 비슷한 건데 모든 숫자 데이터를 중앙값이 0이고 인터컨타일 레인지 IQR 이건 이제 4분 범위라고 부르는 건데 중앙값을 기준으로 전체 데이터의 50%가 포함된 구간 이 IQR 값을 1로 맞춰줘요. 요런 스케일링 기법이 있습니다. 크게 이 세 가지가 있어요. IQR 값을 1로 맞춰주는 요런 기법들도 있어요. 로버스터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이상치가 많은 데이터에 대해서. 네, IQR 값 4분 범위라 불러요. 인터컨타일 레인지예요. 영어로 얘기하면 인터컨타일 레인지. 인터컨타일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데이터가 만약에 100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그 데이터를 4파트로 쪼개는 거예요. 앞에 25개, 중간에 25개, 25개, 25개. 그래서 중간에 50개 있는 그 구간. 그 구간을 IQR이라 불러요. 인터컨타일 레인지. 그걸 1로 맞춰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가 만약에 1000개가 있으면 500개가 들어가 있는 구간. 그런 구간을 4분 범위라고 부릅니다. IQR이라 불러요. 인터컨타일 레인지. 전체 데이터의 중앙값을 기준으로. 중앙값이라고 하는 거는 데이터를 낮은 순서에서 높은 순서대로 쭉 정렬했을 때 가장 순서상 가운데 오는 값을 중앙값이라고 부르고요. 그 순서상 가운데를 기점으로 전체 데이터의 50%가 몰려있는 구간을 인터컨타일 레인지라 부릅니다. 스케일링 같은 경우에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용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용을 굳이 안 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약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요거는 이제 많이 사용을 해요. 우리가 뭐 숫자 데이터는 컴퓨터가 이제 숫자를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냥 대뜸 집어넣으면 되겠다라고 써주면 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데이터상에 숫자 데이터만 있는 게 아니라 문자 데이터들도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문자 데이터들도 있어요. 근데 그 문자 데이터들의 정보가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이 담겨져 있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사용하는 기법이 바로 인코딩입니다. 인코딩. 범주형 데이터를 연속형 숫자 데이터로 변환하는 기법이에요. 변환해주는 기법. 크게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이랑 원핫 인코딩이라고 하는 두 가지 기법이 있습니다. 라벨 인코딩, 원핫 인코딩. 크게 이 두 가지 기법이 있어요. 라벨 인코딩은 그 각각의 문자 데이터를 하나의 매칭되는 정수로 변환을 시켜주는 거예요. 범주형 데이터의 각 항목을 정수로 변환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런 지적 데이터가 있어요. 지역 데이터. 이거를 내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집어넣고 싶은 거야.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포함을 시켜가지고 내가 학습할 때 이 지역에 대한 정보가 들어가서 알고리즘이 학습이 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요 정보. 이 지역이라고 하는 정보를 활용을 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이제 얘가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알아들을 수 있는 형태를 일단 변환을 해줘야 되겠죠? 그럼 컴퓨터는 기본적으로 수학 알고리즘으로 이루어진 알고리즘들밖에 없기 때문에 컴퓨터는 숫자들만 인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얘를 숫자로 바꿔서 이제 우리가 학습을 시켜주면 되는데, 기본적으로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 거는 어떤 식으로 얘를 바꾸는 거냐면은 간단하게 그냥 경기는 1, 서울은 2, 제주는 3, 강원은 4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칭시켜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경기 데이터가 있으면 1, 서울이 있으면 2, 제주가 있으면 3 이런 식으로 라벨 인코딩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라벨 인코딩은 주의해야 돼요. 조심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데이터를 이렇게 정수로 바꾸면 깔끔하잖아요. 좋잖아. 뭔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얘기했죠. 이 컴퓨터라고 하는 놈은 융통성이 애초에 없는 놈이기 때문에 요렇게 데이터를 문자를 숫자로 바꿔버리게 되면 컴퓨터가 얘를 서열을 매겨버려요.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지역을 구분하기 위한 숫자로 쓰인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지만 컴퓨터는 그냥 요 숫자만 봤을 때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은 경기는 1, 강원은 4, 강원이 높은 애네, 경기는 낮은 애네, 그 중간에 제주랑 서울 있네, 이런 식으로 인식해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쓰게 되면은. 데이터 간에 서열을 매겨가지고 이 서열에 따라서 데이터를 쭉 나열을 해버릴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워낙 이 라벨 인코딩이라고 하는 요 인코딩 기법을 이용하면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얘를 그냥 냅둬야 되느냐? 못하느냐? 아래에 있는 원활 인코딩을 사용을 해주면 돼요. 원활 인코딩은 어떤 거냐면은 얘네들의 이런 정수를 변환했을 때 발생하는 서열을 방지해주기 위해서 얘네들을 어떻게 처리를 하냐면은 요런 식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요렇게. 이 각각의 지역 데이터를 어떻게 해주는 거냐면은 각각의 이 항목을 컬럼으로 만들어요. 컬럼으로 이렇게 각자 만들어서 데이터가 있으면 1, 없으면 0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쭉 매기게 됩니다. 근데 이게 각각의 항목별로 컬럼이 다 만들어지다 보니까 1, 0 사이에서는 데이터의 서열이 발생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컴퓨터 입장에서는 데이터가 있다 없다 정도로만 받아들이게 되고 이 항목들 간의 이런 정수 형태로 바뀌어서 발생하는 어떤 서열을 매기는 어떤 그런 잘못된 학습을 수행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문자 데이터들, 우리 머신러닝 작업을 할 때 만약에 문자 데이터들이 많이 섞여 있어가지고 그 문자 데이터들을 내가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활용을 해서 학습을 수행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식으로 원활 인코딩이라고 하는 기법을 이용해가지고 문자 데이터들은 숫자로 바꿔서 학습을 수행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어렵지 않죠? 간단한 내용이죠. 그래서 숫자는 스케일을 서로 맞춰주는 작업을 해주는 거고요. 문자는 어때요? 문자는 숫자 형태로 바꿔서 학습을 시켜주는 형태로 우리가 변환을 해준다. 요렇게 인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또 해주면 돼요? 파이썬으로 구현을 해주면 되겠죠? 그쵸? 한번 해볼까요? 네, 한번 해봅시다. 자, 파이썬을 구현해보자. 자, 두 번째 특성공학 기법. 우리 스케일링이랑 인코딩. 이제 이번에 이거를 적용해볼 건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 스케일링이랑 인코딩을 우리가 적용을 시켜가지고 이제 학습을 진행을 할 건데요. 문제가 뭐냐면은 스케일링은 어때요? 스케일링은 숫자 데이터에 대해서 해주는 거죠. 그쵸? 그쵸? 얘는 연속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야. 인코딩은 어때요? 얘는 문자 데이터,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을 아까처럼 우리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파이프라인 만들어서 여기서 숫자 먼저 처리하고 문자 처리하고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오류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요. 왜? 스케일링 작업 같은 거 수행을 해줄 때 문자 데이터에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또 스케일링이 안 돼. 그럼 문자부터 먼저 인코딩을 해주고 스케일링을 한다라고 해도 거기서 또 이제 뭐 오류나 에러 같은 것들이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 아니더라도 어떤 오류가 있을 수 있냐면 우리가 위에서 썼던 심플 임퓨테이션 할 때도 어때요? 결측값 처리할 때도 임퓨테이션 할 때도 숫자 데이터에 결측값이 있는 경우도 있고요. 그쵸? 문자 데이터에 결축값이 있는 경우도 있죠. 숫자 데이터에 있는 결축치는 평균이나 중앙값으로 대치를 하면 되는데 문자 데이터는 또 어때요? 문자 데이터는 또 평균이랑 중앙값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죠. 그냥 최빈값으로 대처를 해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숫자냐 문자냐에 따라서 데이터의 전처리 기법이 조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만든 이 파이프라인으로는 처리가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분석 안 되겠네요? 아니죠. 우리 머신러닝 하는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머들,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이거를 또 따로 처리할 수 있게끔 이 또 함수들을 잘 만들어 놨습니다.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처리할 수 있는 하나의 로직 또 쓸 수 있는 함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걸 이제 알려드릴게요. 자, 봅시다. 일단 우리 지금 X데이터에 숫자밖에 없으니까 X, Y를 다시 한번 설정을 해서 이 프로세스를 다시 한번 구축을 해봅시다. 자, Y는 우리가 df1의 타겟을 하기로 했고요. 그쵸? 타겟을 Y로 하기로 했고요. X는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 템플러처 옥시데이션 뭐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제가 새로 다시 한번 넣어볼게요. 자, 문자도 집어넣을 겁니다. 그래서 옥시데이션 타임 시크니스 요거 그대로 넣어줄 건데 여기에다가 문자 데이터 뭐도 넣어줄 거냐면은 뭐 바이폴 이런 거, 리인포스먼트 보강 여부, 바이폴 이런 거 넣어줄 거예요. 바이폴 요거 넣어주고 리지스트 타겟 이거 넣어줄게요. 리지스트 타겟 넣어주고 XY를 다시 한번 만들어 봅시다. 머신러닝 구조를 문자 숫자가 섞인 경우 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요. 네. 그리고 문자 데이터 하나만 더 넣어줍시다. 여기 어떤 문자 데이터가 있을 거냐면 UV 타입 광학 종류 UV 타입 이렇게 해서 지금 보면은 이제 숫자랑 문자랑 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쵸?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이렇게 따로 들어가 있는 형태로 지금 데이터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거를 머신러닝 로직을 이용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스케일링을 해주고 문자는 문자대로 로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처리를 하고 싶은데 그거를 어떻게 한꺼번에 처리를 해서 만들어줄 수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거 해봅시다. 그래서 요렇게 XY 옥시데이션 타임, 시크니스, 바이폴, 리지스트 타겟, 라이트 크리티컬 디멘전, 애칭 레이트, UV 타입 요거를 이제 X로 넣어주고요. 둘, 넷, 여섯, 일곱 개. 그래서 얘를 이제 학습시키는 머신러닝 로직을 만들어보자. 따로 판다스로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필요 없이 바로 학습을 하면서 문자 데이터는 숫자로 바꿔주고 숫자는 숫자대로 스케일링 해주고 학습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XY 나눠주고 학습 데이터, 검증 데이터 다시 분리를 합시다. X 트레인, X 테스트, Y 트레인, Y 테스트 넣어주고요. 랜덤 스테이트도 써줄게요. 요렇게 넣어주시고 이번에는 요런 라이브러리 한번 불러와 볼게요. 자, 파이프라인에 import make 파이프라인 가져와 주시고 요것도 하나 불러와 볼게요. compose라고 하는 모듈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문자 따로 숫자 따로 국밥을 해줄 수 있는 함수예요. 따로 국밥. 우리 이제 숫자 데이터 처리하는 스케일링 알고리즘 하나 가져올게요. 민맥스 스케일링 한번 해봅시다. 민맥스 스케일러 설명 다 써드릴게요. 그리고 문자 데이터 처리해주는 숫자 데이터, 문자 데이터 처리해주는 라이브러리는 프레프로세싱이라고 하는 함수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원활 인코더 요거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에 있는 이 컴포즈라고 하는 모듈은 뭐냐면은 문자 데이터와 숫자 데이터를 구분하여 처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할 때 사용하는 함수고요. 그거를 make pipeline이라고 하는 또 별도의 파이프라인 기법을 이용해서 함수를 구성해 줄 거예요. 예. 특성 공학 플러스 인코딩을 동시에 해주는 인코딩을 수행해주는 함수를 요렇게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가져와 주시고 가장 먼저 해야 될 건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와 문자 데이터를 구분을 먼저 해줘야 돼요. 연속형 데이터가 어떤 항목이 있는지만 구분을 해주면 돼요. 연속형 데이터 이름을 리스트로 선언. 왜냐면은 이제 여기서 어떤 게 숫자인지 문자인지를 구분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처리를 하고 문자는 문자대로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숫자 데이터는 숫자 데이터들끼리, 문자 데이터는 문자들끼리 따로 분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 데이터의 이름들을 리스트로 선언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numeric list 해가지고 여기다가 우리가 지금 구성되어 있는 X에서 숫자에 해당하는 애들만 써줄 거예요. 숫자에 해당하는 애들. 바이폴이랑 UV 타입만 빼면 나머지는 다 숫자죠. 그렇죠? 요렇게 써줄 거고요. numeric list. 연속형 데이터의 항목명 정확하게 씁시다. 항목명을 리스트로 선언을 해준 거고 또 범주형 데이터에 대해서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이 알고리즘들이 여기 있는 이 사용되는 이 함수들이 숫자냐 문자냐를 인식할 수 있게 어떤 게 숫자인지 어떤 게 문자인지를 인식할 수 있게 만들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엔 카테고리 리스트
GORY죠. GORY. 카테고리 리스트 해서 여기에다가는 문자, 바이폴이라고 하는 첨가물이라고 하는 요 데이터랑 우리 UV 타입, 레이저의 종류, 요 두 개는 문자죠. 문자 이름, 숫자 이름만 리스트로 이렇게 써준 거예요. 요렇게. 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줄 거냐면은 숫자가 처리가 되는 파이프 만들고 문자가 처리가 되는 파이프를 만들어서 얘네들을 합체시킬 겁니다. 숫자가 처리되는 파이프 만들고 문자가 처리되는 파이프 만들어서 합체를 짠하고 시킬 거예요. 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해줄 거냐? 우리 make pipeline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만들어 줄 겁니다. make pipeline 해서 숫자는 어떻게 처리될 거예요? 우리 일단 simple imputer에 의해서 평균이 처리가 되게끔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민맥스 스케일링을 이용해서 민맥스 스케일링을 통해서 최소값이 0, 최대값이 1인 형태로 만들어 줄 겁니다. 그래서 얘를 numeric pipe 이렇게 선언을 할게요. numeric pipe. 그래서 numeric pipe는 뭐냐면은 숫자 데이터들만 처리하는 프로세스예요. 연속형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준 거예요. 요렇게. 연속형 숫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우리가 지금 요렇게, 그러니까 숫자 데이터들, 얘네들, 여기에 항목에 해당하는 이 숫자 데이터들은 여길 통과하는 거예요. 여길 통과하게끔 만드는 거고. 그리고 문자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또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범주형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 파이프를 우리가 또 구성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make pipeline이라고 하는 요 함수 또 써가지고 어떻게 해주는 거예요? 이번에는 똑같이 결측치가 있으면 일단 결측치 처리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문자 데이터는 결측치 처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최빈 값으로 most frequency, freq 요 함수 써주면은 frequent, QUANT인가요? 요 함수 써주면은 최빈 값으로 결측 값을 대체해줘요. 최빈 값. 빈도수가 가장 많은 최빈 값으로 결측 값을 대체해줍니다. 요렇게. frequent, QUENT구나. most frequent 요렇게 써주시면은 최빈 값으로 처리가 돼요. 그러니까 연속형 처리되는 프로세스는 어떻게 돼요? 결측 값을 평균으로 대체한 다음 스케일을 최소가 0이고 최대가 1으로 변환시켜준 거고요. 문자 데이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결측값이 있다면 그 결측값을 최빈값으로 바꿔준 다음에 원핫 인코딩, 아까 제가 얘기했던 항목별로 컬럼을 만들어서 학습을 수행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결측값을 최빈값으로 대체한 다음 문자 데이터를 원핫 인코딩 변환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변환할 수 있는 요 파이프를 제가 카테고리 파이프로 선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렇게 카테고리 파이프 이렇게 선언을 해볼게요. 그래서 카테고리 파이프는 뭐예요? 카테고리 파이프는 결측치가 처리되면서 인코딩이 되는 파이프인데 얘는 문자 데이터가 들어와서 처리되는 파이프입니다. 그럼 이제 숫자는 요거 타면 되고 문자는 이거 타게끔 만들면 되죠. 그쵸? 그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걸 뭘로 만들어줄 거냐면은 메뉴에서 우리가 가져왔던 make column transformer라고 하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따로 국밥 처리가 될 수 있도록 만들어줄 거예요. 자, make column transformer 넣어서 여기에다가 이제 어떻게 써줄 거냐면은 여기다가 투플 형태로 담아줄 건데 숫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프로세스를 어떤 데이터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우리가 만든 이 숫자 데이터 리스트, 요 항목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다. 이렇게 하나 만들어 줄 거고요. 문자가 처리되는 카테고리 파이프를 어디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냐? 이 문자 데이터 항목들에 대해서 처리를 할 거다. 요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가 있어요. 그럼 파이프가 두 개가 생겨요. 따로따로 생기는 거예요. 파이프를. 두 개를 따로따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숫자가 처리되는 파이프 따로, 문자 처리되는 파이프 따로 만들어서 얘가 한 군데 모여서 학습이 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맨 뒤에다가는 뭐까지 만들어 줄 거냐면은 일단 이렇게 해준 다음에 얘를 프레프로세싱 파이프 이렇게 선언을 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 이제 뭐예요? 숫자는 숫자대로, 문자는 문자대로 처리할 수 있는 파이프를 만들어 준 거예요. 연속형과 범주형을 나누어 처리하는 하나의 파이프를 구성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프레프로세싱 파이프를 보면은 여기에 해당하는 항목들은 파이프라인 1을 타게 되고요. 요 뉴머릭 파이프를 타게 되고, 여기에 해당하는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가 처리되는 파이프라인 2를 타게 되는 거예요. 요렇게. 요렇게 구성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얘를 뭐랑 합치면 돼요? 뒤에 학습하는 알고리즘이랑 최종적으로 합치게 되면은 숫자 데이터 들어와서 처리가 되고, 문자 데이터는 문자 데이터 들어와서 처리가 되면서 최종적으로 학습이 동시에 수행이 될 수 있게끔 구성을 해줄 수가 있겠죠? 자, 바로 이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똑같이 make 파이프라인 쓰면 돼요. make 파이프라인 써서 어떻게 써주면 되느냐? 이 프레프로세싱 파이프를 탄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모델이 작동하게끔 요렇게 만들어주면 끝나요. 요렇게 만들어주면 이제 최종적인 파이프 모델이 나와요. 파이프 모델 요렇게. 그럼 이 파이프 모델은 어떻게 작동되는 애느냐? 숫자 데이터들은 결측치가 평균 처리되고 스케일링 되고, 문자 데이터는 최빈값 처리되고 원한 인코딩 되고 난 다음에 리니어 리그레이션 선형회귀 분석을 수행해주는 파이프 모델을 만들어준 겁니다. 예, 나오죠. 그럼 이제 이걸 우리가 어떻게만 하면 돼요? 학습시키면 끝나. fit x train y train 학습시키면은 끝난다. 학습이 된다. 평가해주자. evaluation rig 우리가 만든 함수죠. 파이프 모델 집어넣어서 평가 하면은 평가까지 수행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